미국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중국 내 과잉 생산을 통해서 전 세계 시장을 혼돈에 빠뜨리는 이 비열한 무역 방식에 대해서 극단적 조치까지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중국의 덤핑 수출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와이타임즈가 파헤쳐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뉴욕타임스는 9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의 저가 물량 공세가 미국 제조업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전기 자동차와 철강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해서 극단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참모들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중국 과잉 생산의 저가 수출 공세 징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마뉴엘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프랑스를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면전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는 유지를 해야 되겠고, 동시에 경제 성장률을 최소 수준에서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판매 가능성 여부는 따지도 않고 일단 생산부터 해야 되고 있어서 그런 것이기는 할 겁니다만은, 문제는 그런 과잉 생산을 하도록 중국 당국에서 보조금까지 주면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는 겁니다. 과잉 생산은 중국이 자동차와 철강 같은 제품을 자국 수요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가지고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해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은 국영은행 대출을 포함한 정부의 아낌없는 보조금 덕분에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식 과잉 생산은 사실상 중국 특유의 인해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 당국자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것처럼 주요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외국 경쟁사를 파산으로 내몰기 위해서 자국 기업을 계획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중국의 과잉 생산을 통한 저가 물량 공세는 전 세계의 제조업들을 초토화시켜버린 다음에 중국 제품들이 상대국의 시장까지도 아예 장악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흉계가 깔려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도 값싼 중국 제품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러니까 IRA의 이 정부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미국 기업 일부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이 물밀듯이 미국 시장에 쳐들어오면서 시장을 지배하게 됐고, 급기야 미국 자체의 태양광 육성 정책에 엄청난 차질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산 저가 태양광 패널 때문에 유럽 시장이 초토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저가 중국산 제품을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이 국내 산업이 초토화되면서 중국산이 시장을 지배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당국이 시장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이 저탄소 에너지 기술 산업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이 전기차의 경우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이미 부과한 관세, 그리고 다른 무역 장벽 때문에 아직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시장을 빠르게 침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나 규제를 우회하려는 중국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등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달 17일 피츠버그에서 미국 철강 노조를 만나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을 제안했고, 지난 2월 29일에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기술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철강 노조하고의 만남에서 중국이 세계 시장의 철강 제품을 불공정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 보조금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경쟁하는 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니드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최근 중국 방문들을 통해서 이 중국에 직접 문제를 제기했지만 중국 정부는 미국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정할 기미를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무역의 정치화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실제 의도는 중국의 첨단 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태도가 전혀 변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은 극단적 제재까지 준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지난 4월 2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 문제는 미국과 동맹국의 최대 우려사항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앨런 장관은 이어서 중국 측이 과잉 생산 관련 문제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 생산이 미국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일본과 인도, 멕시코 같은 신흥시장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의 이 과잉 생산과 산업 결합 문제를 잇따라 지적하면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해 왔습니다. 이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은 8일 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러먼드 장관이 이어서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 그러면서 이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이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트 차량의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그러니까 이 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려국가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인데 6개 나라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할 능력이 있는 나라는 중국뿐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조사를 지시할 때 중국을 이렇게 콕 찍어서 겨냥한 조치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결국 미국 당국은 중국산 커넥트 차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안보 문제와 관련된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산 커넥트 차량이 미국 시장을 향해서 저가 공세를 할 여유 자체를 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덤핑 공습에 넉넉히 있다가는 해당국의 산업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현직 당국자들은 중국의 수출 전략을 무력화하려면 유럽과 다른 선진국 동맹과의 이 글로벌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과잉 공급 문제는 다음 달 이탈리아에서 열리게 되는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대해 뉴욕타임스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브라이언 디스는 브라질과 인도 등 최근 중국의 무역 관행에 저항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도 대응에 포함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디슨 위원장은 이어서 우리는 광범위한 국제연합체를 구성해서 과잉 생산이 발생하는 중국 산업에 관세를 함께 부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응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알리나 테무, 쉬인 같은 중국 쇼핑 앱을 통해서 중국산 저가 공세는 시작이 됐고 이런 덤핑 공세는 앞으로 품목을 넓혀가면서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게 될 겁니다. 이미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 시장 진입을 위해서 몸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블룸버그는 중국 전기차 회사 BYD는 최근 100개 이상의 전기차 모델의 가격을 지난해 12월보다 5에서 20% 떨어뜨렸다 그러면서 이 BYD의 할인 전략이 토요타, 폭스바겐, 닛산 같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위협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고급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조차도 버티지 못하고 전기차 할인에 나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최근 중국의 저가 쇼핑 앱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보면 너무나도 느립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그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짝퉁을
파는지 단속하고 소비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가 없는지 살피는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그들이 수집하는 국내 국민의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나섰지만 알리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국외에 이전해야만 구매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 물류 통관을 맡은 관세청이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테무가 상징하는 중국발 해외 직구 업체에 대해서 규제 카드를 꺼내 들기로 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짝퉁 당소는 물론이고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나 EU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무관세 기준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고 EU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법으로 C커머스 기업들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알리나 테무 같은 쇼핑 앱은 당연하지만 전기차 등의 덤핑 판매에도 우리 정부는 다른 나라들이 취하는 제재 조치를 참고해서 강력 대응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같은 이런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추면서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장을 중국에게 넘겨주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제2의 차이나 쇼크를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